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여러분, 시장이 조금은 심심하게 흘러가 나가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전혀 급하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지금은 좀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샀던 종목이 좀 세일을 하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워낙에 내용적인 부분이나 좋은 뉴스들은 그동안 나온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안 갔냐,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 거고, 오늘 시장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21선을 좀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난 편안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61선, 여기 노란 색깔 이 선을 좀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음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염두를 해두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어차피 상승이 나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걱정을 할 거는 전혀 없는데, 시장이 추가적으로 좀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고 염두를 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주식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면은 물론 베스트기는 한데, 만약에 나올 것을 염두를 해두고 우리가 이거를 좀 미리미리 염두를 해뒀냐 안 해뒀냐, 이거에 대해서 또 전략이라든지 좀 방법적인 부분이 갈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의식을 하시면은 좀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시장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좀 사고 싶었던 종목을 사야 되는 시기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자, ADR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80% 이하도 내려가는 부분, 그리고 오늘도 아직까지도 80% 이하가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여러분들이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을 사야 되는 시기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80 이하에서는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구간이고, 그 다음에 8월 6일날 보게 되면은 90 이상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ADR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매도의 순간이구나 라고 좀 어느 정도는 좀 인지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주식하시는 데 있어서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엇박자를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ADR 80 이하에서는 우리가 좀 매수를 좀 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90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때 좀 매도에 차익 실현을 하고, 또 80 이하로 떨어지는 거를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면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초보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4개월 하시면은 99만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7월달부터 6월달 말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지수 자체가 박스권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애매하게 흘러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엇박자를 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박자로 좀 어느 정도는 한 달이 됐던 두 달이 됐던 여러분들이 저랑 하시면서 정박자로 맞춰 나갈 야지만 좀 수익적인 부분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수익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를 쫓아오게 만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14%, 13%, 그 다음에 여기서도 11% 이상,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세요. 44만원 내고 내가 회비를 뽑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엇박자 난
계좌를 정박자로 맞추는 것만 해서라도 여러분들 좀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회비는 충분히 뽑고도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로 수익 났어요. 좋은 종목 감사드립니다 하고 69만원 이상의 70만원 가까이 되는 인증을 올려주신 분들, 그리고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뭐 소량 샀는데 뭐 37만원, 뭐 97,000원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종목 오셔서 좀 같이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정박자가 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주식하시는 데서 좀 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PI 첨단 소재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VIP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56,900원 이하로 좀 매수를 들어갔어요. 56,900원에 매수를 들어가서 오늘 뭐 고점을 보게 되면은 자 67,500원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여러분들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모멘텀 자체가 너무나도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56,900원에 좀 매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이거를 좀 한번 그어 볼게요. 56,900원 이쪽 라인에서 우리가 좀 매수를 했는데, 이거 이하부터 조금 모아갈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빨리 올라온 부분이 있었고,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박스권을 좀 어느 정도 만들고 여기까지 올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매집을 시작을 하면은 좀 흐름 자체가 나오다가 한 발 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급등에 대해서 기대를 한 부분이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속도적인 부분은 좀 빨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거의 100분 중에 거의 한 30분 정도는 종목을 뭐 얼마나 좀 소유를 해야 되는지, 며칠 동안 갖고 가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딱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뭐 며칠 갈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게 뭐 1일 갈지 2일 갈지 아니면은 뭐 10일을 갈지, 이거는 제가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좋은 매수가를 잡아 놓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 뭐 끌고 가시는 데 있어서 더 편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실적적인 부분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실적도 너무나도 좋아요. 제가 잡주 이런 거는 절대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자 보면은 뭐 작년도랑 올해 매출적인 부분을 비교를 하고 영업적인 이익을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해서 증가폭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뭐 실적적인 부분도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가격도 좋고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괜찮았다. 왜냐,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가 이제 열리기 때문에 좀 모멘텀 자체도 너무나도 좋았고, 우리가 좀 수급적인 부분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연기금이 계속 팔다가 여기서 좀 큰 폭으로 들어오고, 어제 살짝 팔고 오늘 다시 또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금이 좀 많이 들어오는 종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그 주변에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연기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걱정을 하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좀 연기금 수급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좀 수익적인 부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기금 수급이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도 지금 인증해서 좀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로 수익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가격적인 부분이 인증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도 뭐 70만원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결국에는 자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이런 거 보면은, 자 수급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뭐 최근 흐름 자체를 놓고 보면은 연기금이 나가기는 했어요. 나가기는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연속적으로 모아 나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우리도 연기금이 매집을 하고 무언가를 좀 사들일 때는 우리도 같이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초보자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 시장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연기금이 매집이 들어오는 종목에 있어서는 관심을 갖고 쫓아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7월 22일부터 연기금이 좀 매집을 하고 8월 5일까지 좀 매집을 했는데, 자 7월 22일, 자 이쪽 라인이죠. 7월 22일부터 여기서부터 매집을 시작을 했어요. 연기금이 여기서부터 매집을 시작을 하고 결국에는 8월 5일 딱 요때까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여기까지 못 먹어서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래도 8월 5일까지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구간 자체가 너무나도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뭐 불안해 하시는 분들, 분명히 내가 이거 사서 괜찮은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는데 한 30% 정도 수익이 나오긴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연기금 매집을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초보자분들도 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우리가 셀트리온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는 좀 박스권 흐름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막상 이게 올라오면은 뭐 기쁠 수밖에 없어요. 좋은 내용이고 레키로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고, 이게 도대체 언제 가나 좀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는데,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레키로나 말고도 지금 계속해서 좀 바이오시밀러 굉장히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는 뭐 램시마 SC도 당연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보시게 되시면은 허주마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50% 이상의 좀 점유율을 돌파를 했던 부분, 허주마가 이제 일본에서도 굉장히 뭐 점유율 자체가 높아졌던 부분은 있는데 50% 과반수 이상의 돌파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고, 유럽에서도 판매 점유율 자체를 좀 높이려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슈는 결국에는 레키로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키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유럽 쪽 이쪽에서 계속해서 좀 계약 공시가 나와야지만 좀 시원하게 올라가고, 막 우리가 막 팔고 싶은데 계속해서 올라가서 못 팔고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좀 아쉬운 흐름 자체가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은 뭐 실망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는 좀 주가에 대해서 한 단계 이제 발돋움했다라고 보여지기는 굉장히 아쉬운 박스권의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까지는 좀 올라와 줘야지만, 30만원 위에까지는 올라와 줘야지만 좀 주가가 이제 다시 한번 살아서 레벨업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위에서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매물대가 여기서 많이 잡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까지 올라왔다, 오늘 좀 고개를 들었다 라고 해서 여기서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계속해서 비중을 추가를 하시는 것보다도, 또 이게 언제 어떤 식으로 제약바이오가 또 꺾일 줄은 몰라요. 이거는 뭐 제가 조절을 하고 뭐 예측을, 단기적인 부분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좀 비중을 추가를 하시는 것보다도 좀 오히려 확실하게 고개를 들고 32만 5천원 위에까지도 좀 돌파가 나오면은,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비중 실어서 팍 들어가서 팍 먹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퍼센테이지로 계속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위에 계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퍼센테이지로 승부를 볼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린 기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냥 금액으로 나는 승부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뭐 내가 뭐 어떤 종목을 사서 100% 먹었는 100% 수익이 났는데 뭐 100만원을 벌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뭐 2% 수익이 났는데 100만원 뭐 수익을 챙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계신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뭐 비중을 추가하시는 것보다도 차라리 확실하게 올라오는 거를 보고 그때 물량을 실어서 크게 먹고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밑에 갖고 계신 분들, 여기서 갖고 계신 분들이나 뭐 여기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좀 시간에 투자했다, 어차피 셀트리온 좋은 종목이고 재무적으로도 좋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탑에 들어가는
제약바이오 회사이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부분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경증이라든지 중등증 환자로 이제 확대하는 좀 변경 허가를 신청을 해서 이제 뭐 심사에 착수를 했다라고 밝혀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좀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연기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지금 시장 자체는 끝나지 않았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이 들어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연기금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예상을 해보면은 그래도 변경 허가를 신청을 해서 심사에 착수를 했는데 연기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좀 우리가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분명히 뭐 개인보다 어차피 정보는 연기금이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거고, 셀트리온에서 우리가 뭐 근무를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좀 연기금이 당연히 뭐 더 정보는 빠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연기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결과를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위치에 따라서 전략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고, 안정적으로 좀 가격적인 메리트를 놓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격, 실적,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단기성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단타적으로도 PI 첨단 소재처럼 수익적인 부분을 챙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미리미리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의료기기 쪽,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치과 쪽을 좀 여러분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옛날에 뭐 치과 치료가 굉장히 뭐 비싸서 좀 이가 아픈데도 참고 계신 어르신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치과 치료도 많이 그냥 뭐 보험, 임플란트도 뭐 보험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시장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우리도 뭐 IMF가 터지든 뭐 나라가 굉장히 힘들더라도 병원은 장사가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도 같이 엮어서 보면은 시장이랑 좀 무관하게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이제 섹터가 의료기기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대표적으로 이 임플란트 쪽이 굉장히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뭐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은 뭐 8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뭐 윗꼬리 달고 내려온 부분도 있고, 바텍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21%까지 상승이 나왔던 부분,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꾸준하게 좀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뭐 시원하게 못 간다라고 할지어도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VIP방에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좀 장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재무적인 부분이 다 괜찮아요. 지금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도 작년 대비했을 때도 너무나도 잘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영업이익률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뭐 ROE 같은 경우에는 뭐 더할 나위 없이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실적이나 뭐 영업이익이나 너무나도 잘 나와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 좀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좀 가격적인 뭐 지금은 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지금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좋은 종목들을 좀 미리미리 좀 캐치라기보다도 정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시장이 빠지고 ADR이 80 이하로 좀 내려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비싸서 그동안 못 샀던 종목들, 뭐 지금 뭐 덴티움이라든지 오스템 임플란트는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런 것들 뭐 기존에 사고 싶어서 못 샀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좀 엇박자가 나지 않고 시장이랑 정박자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